안녕하세요. 대치 플레어학원 원장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육계 아주 핫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미래혁신적인 교육에 대해서 안목과 또 해안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대학에 대해서 이미 저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사실 이 대학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 통해서 이 대학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대학을 직접 탐방하는 기회도 갖게 되었고, 총장님도 제가 직접 뵙고, 그리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서 이 대학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끌리게 되었고, 이 대학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깊게 연구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좋은 정말 커리큘럼이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려야겠고,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번 9월에 처음으로 1기 학생을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태제대를 정말 꼭 가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제가 또 준비한 플레온의 자체 어떤 파이널 입학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보시다시피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은 사실 미네르바 대학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미네르바 유니버시티는 지금 현재 1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굉장히 미국에서 거의 뭐 1순위 정도에 가까운 그런 서열의 그런 학교에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네르바라는 대학이 정말 특이하게 캠퍼스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싶으실 텐데 저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일주일 정도는 그 말 자체에 굉장히 꽂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캠퍼스가 없는 게 어떻게 대학이야? 말이 안 되지. 근데 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이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온라인 강의로 듣고 실제 1년 정도가 본교 도미토리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기들은 세계 유명한 도시를 그 전원 학생들이 한 학기씩 머물면서 그 도시의 어떤 핵심 문제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풀어가면서 그러가면서 정말 그 practical knowledge하고 진짜 크리티컬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런 흔히 말하면 핵심 역량 있죠. 한 사람의 대학원 지성인이 성장하기 너무나 필요한 그런 어떤 핵심 역량들 이제 그런 역량들을 실제 경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역량을 키워가는 정말 어찌 보면 혁신적이지만 정말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네르바 대학을 우리 태제대학이 원래는 한국의 분교로 설립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미네르바 대학에서 이제 어떤 요구사항들이 조금 이렇게 서로 맞지가 않았는가 봐요. 한국의 상황상.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렬이 됐고 실제인데 태제대라는 대학이지만 미국에 있는 미네르바 대학을 초기에 디자인했던 어떤 아카데믹 커리큘럼을 디자인했던 그 분께서 굉장히 많이 태제대 지금 전 과정에 많이 관여가 되셔서 거의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의 커리큘럼과 아주 흡사한 양질의 하이 퀄리티인 그런 커리큘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 사진은 태제대학의 어떤 그런 본교 캠퍼스는 아니고요. 헤드쿼터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본교의 저도 자꾸 본교라는 기존의 한국에 익숙한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본부라고 이름을 고치겠습니다. 태제대 본부의 어떤 그런 입구의 사진인데요. 보니까 동양의 어떤 고풍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어떤 서양의 이국적인 어떤 생유리의 어떤 이미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태제라는 거의 이름이 뜻이 Great Harmony를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메인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다시피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인 태제대를 꿈꾸고 합격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제가 플랜 원장인 제가 여러분들의 꿈을 정말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약속을 또 이행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 조금 되게 굵직굵직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태제대를 이해하고 한국의 어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미래 교육 방향적인 패러다임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태제대라는 게 어떤 커리큘럼을 정말 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커리큘럼 안에서 어떤 입학도 전형의 어떤 그런 어떤 준비 사항들이 있고 어떤 컨디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막상
실제적으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의 현실에 있어서 어떤 또 입학 준비의 커리큘럼을 저희가 풀려나곤해서 준비시킬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에서 6가지 메인 캐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풀리언 조원장이 누군지, 그 다음 미래혁신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태제대 커리큘럼과 태제대 입학 전형이 정확히 어떤지, 그 다음 풀리언 태제대 입학 준비에도 커리큘럼은 어떤 커리큘럼이 디자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쑥스럽습니다. 저를 영상에서 제가 소개하고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일단 미국 OCU 테솔 석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논문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살아있는 영어를 미국에 가서 그때부터 제 영어는 꼽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석사 과정에서 논문이 필수 과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논문을 결국 쓰는 과정이 진짜 제 영어의 역량을 결국 부스팅하는 데는 아주 이거는 필수고 가장 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학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이 논문을 써가면서 정말 많은 리딩 능력, 그런 많은 라이팅의 능력을 정말 배양하고 제 안에 체화시켜서 저 거로 퍼스널리즈 해서 한국에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고려대 영어교육 박사를 수료했고요. 고대 영어교육 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늘었던 제 영어적인 역량을 이제 아카데믹한 나울리지하고 어떤 전문 영역, 이제 그 속에서 또 많이 어떤 교수법들,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티칭, 어떤 머티리얼들,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또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을 또 많이 갖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질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대치동에서 영어 교육을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또 원장이기도 하고요. 여러 타이틀이 있네요, 분이. 저는 대치동에서 지금 한 20년 정도 거의 그러네요.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부터 과외로부터 시작해서 대치동 수업을 했기 때문에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제대를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조 원장님께서 수능 강의 하셨는데 이제 그 강의를 접으시나?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그 마인드를 이제 차차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도 제가 수능 강의를 하고 있고 스카이를 꿈꾸는 꿈꾸는 학생들에게 수능 영어 1등급을 가르쳐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게 제 본원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데 제가 대치동 수업을 근데 한 20년 정도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또 제 안에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무슨 마음이었냐면 스카이를 꿈꾸고 다 같이 1등급이라는 어떤 회계라든 수능이라는 커리큘럼 안에서 그 어떤 학습 테스트 환경 안에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정말 그 환경 안에서 아웃풋이 나오게끔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이 아이가 뭐 능력이 없어서 이 아이가 뭐 IQ가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입시 시스템하고 맞지 않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대치동이라는 이제 분위기, 학구적인 분위기와 어떤 그런 어떤 기반 토반이 그냥 그런 성향이 한국의 입시에 맞지 않던 그냥 다 같이 스카이가 무조건 목표고 무조건 모든 과목 1등급이 나와야 되고 1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루저가 되고 다시 또 1년을 또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그냥 대치동의 풍토에 떠밀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시간이 정말 세게 하면 허송세월이고 시간이 그 귀한 시간이 어찌 보면 흘러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제대라는 대학은 정말 한국 입시에 입시대로 맞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좋은 아웃풋을 얻어서 좋은 서열에 좋은 어떤 랭킹에 대학을 가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가 태제대라는 대학은 정말 단언컨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명칭이 주는 어떤 무게감과 명칭이 주는 어떤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대안학교라 그러면 굉장히 어머니들이 싫어하시고 뭔가가 떨어지는 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태제대라는 대학은 사이버 대학으로 종류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범주로는. 근데 정말 이 대학은 이 커리큘럼 자체가 학생에게 맞춰져 있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유의미한 성장을 위해서
모든 커리큘럼에 맞춰져 있는 최고의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입시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대치동 수능 강의를 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 모순적이죠. 그러면서도 태제대라는 대학을 제가 준비시키는 커리큘럼을 짜게 됐던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빅토르 위고의 이 프레이즈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말을 통해서 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들에게는 미지이고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시동에서 수능 영어를 하고 있고 대시동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 원장이면서도 그랬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말해봅니다. So next answer is Taizé University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한국계풍의 입시에 맞지 않는 그리고 또 좀 더 대안이 필요한 그런 학생 또 미래지향적인 교육 방식에 굉장히 지금 열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진정한 해답은 태제대학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태제 커리큘럼을 이해하기 전에 미래 혁신 교육이 어떤 패러다임을 지금 밟고 있고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를 살짝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대 대전환이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노동자의 블루 칼라에서 그 다음에 사무직의 화이트 칼라에서 지금은 이제 골드 칼라로 바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드 칼라에서 의미하는 거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프로페셔널리즘 어떤 전문가적인 그다음 한 사람 한 사람의 퍼스널하고 커스터마이즈 그 한 사람의 굉장히 맞춤형이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의 역량이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태제대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메인 커리큘럼이 너무 태제화되지 않았을까? 너무 이거는 태제대에 너무 이렇게 편향된 거 아닐까? 라는 저도 또한 그런 의심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을 조금은 공론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레셔널을 좀 근거를 제가 찾아보고 싶었어요. 찾아보니 서울대학교에서 이번 연도 1월 달에 그 미래교육을 위한 대입 방향, 발전 방향 컨퍼런스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뭘 제시하셨냐면 그러니까 서울대가 나아갈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미래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셨고 제가 너무 놀란 거는 그 방향성이 태제대에서 원하는 방향성하고 너무너무 일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소름이 좀 약간 끼치면서도 아 정말 맞구나. 이게 정말 맞구나라는 확신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좀 디테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서울대 교수님들의 컨퍼런스에서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교육의 대학교를 이제 보시면 여기 빨간색에 제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 이 문제라는 거는 수학 문제, 국어 문제, 영어 문제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진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될 진짜 리얼 프로블럼인 거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 사실 이 크리티컬 띵킹은 제가 미국에서 그 석사할 때 사실 그 석사 수업에서 뒤돌아보면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기억나는 건 뭐야? 그러면 크리티컬 띵킹만 매번 교수님들이 정말 주구장창 강조하셨던 거예요. 무조건 크리티컬 띵킹이 중요하다. 무조건 크리티컬 띵킹이 답이다라고 10년 전에도 계속 그렇게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말 그 비판적 사고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의력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협업 능력. 정말 이제는 자기 혼자서 능력 그리고 어떤 서열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냥 그 어떤 서열에 들어왔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어떤 능력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어떤 약한 부분, 나의 장단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단점 이거를 최대한 효율 있게 해서 협업으로 해서 정말 콜라보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즘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학생 중심, student centered, 그 다음에 activity, 활동 중심, 이제 그런 교육으로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늘 강조했던, 늘 교육 어떤 그런 기본서에서는 늘 강조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 교육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실제 이 어떤 한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모형화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시대적 변화를 봤을 때 기존 같으면 동질화, 그 무조건 능력주의 서열 중심 해서
어떤 대학을 나왔다는 것, 대학에 소속이 됐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이제 그 인생이 다 풀릴 것 같고 될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대학을 들어가서 인생이 다 꽃을 핀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가 실제 정말 그 학생의 성장의 시작인데 거기서 많이 멈춰 있는 그런 어떤 기존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동질화, 회기라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탈표준화, 탈능력주의로 이제 바뀌어서 개별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인을 연결하는 가치교육에서 마찬가지로 소통, 그 다음에 협업, 그리고 공감 능력, 공동체 의식, 이제 이런 또 자기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게 정말 중요한 시대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교육, 앞으로의 교육이. 밑에 표현이 아주 핵심을 잘 찔렀는데요. 예전 같으면 똑똑한 사람이 칭찬받고 칭송받았는데 이제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하고 그러면서 쓸모 있는 사람, 굉장히 interesting하고 굉장히 재간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유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전의 능력, 어떤 분업, 전공, 교과 이런 거에서 탄탄하면 된다라는 시대인데 이제는 능력만이 아니다. 이제는 역량 시대다. 그래서 역량이라는 거는 여기 적혀 있듯이 능력 플러스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계획과 이런 거를 얼마큼 실행할 수 있는 행동력,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이게 자기 역량인데 이 자기 역량을 발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깊이 있는 학습, 그 다음 중요하고 얼마나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느냐, 행동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피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면에서도 얼마큼 이 학생이 성취를 했어, 얼마큼 이 학생이 도달을 했어라는 거를 기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서열, 마찬가지로 서열 중심의 어떤 그런 테스트 방식이었죠. 이제 그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이 학생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어떤 적정량의 어떤 그런 교육 수준을 적합하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역량인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크게 변화될 고교 학점제도 이제 이런 부분하고 아주 접목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준을 이 학생이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어떤 서열로 나눠가지고 1등부터 시작해서 9등급까지 또 이제 그런 서열보다는 적합도에 맞는 성취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어떤 역량들이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유의미한 체크를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 염재호 총장님이신데요. 지금 예전에 이제 고대 총장님이셨고 지금이 바로 태제대의 초대 회장님이 초대 총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탐방의 기회 때 가서 직접 총장님을 뵙고 총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태제대 커리큘럼을 듣고 더욱이나 너무나 이 커리큘럼에 제가 반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접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쭤도 봤는데 너무너무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총장님께서 쓰신 개척하는 지성이라는 책이 정말 읽어보면 태제대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과 메인 모티브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핵심을 4가지를 뽑았는데요. 이제 염재호 총장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개혁하는 지성에 4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암묵지 능력인데 이 유명한 그림 아시죠? 빙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빙산은 명시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실제 그 빙산에 보이지 않는 밑에 훨씬 더 많은 큰 빙산의 핵심 부분이 밑에 이제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암묵지입니다. 그래서 암묵지라는 건 아직 명시화, explicit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 이 학생 안에 갖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이 학생 안에서 앞으로 꼽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하고, 그다음에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문제 해결, 디자인 능력, 이런 4가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제대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첫 번째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역량, 그다음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소통 협업, 그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의적 비판, 그다음에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 학습 능력, 이 4가지가 핵심 이 태제대의 메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선에 말했던 그 미래 교육 방식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가지 학부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 기존의 한국같이 뭐 경영, 그 다음에 경제 이런 스페시픽 그런 메이저가 아니라 조금은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과목들 어떤 융합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지금 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혁신기초학부, 그 다음에 인문사회
인문사회전공, 자연과학부, 자연과학 전공,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AI가 빠질 수 없겠죠. 그다음에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그다음 비즈니스 혁신, 그다음 비즈니스 혁신 전공 이런 전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트랙으로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또 세부 어떤 그런 트랙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또 굉장히 궁금하신 게 그러면 캠퍼스가 없다는데 이 학생들이 4년 동안 어디서 머물고 도대체 뭘 배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게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태제대 커리큘럼 그 어떤 매뉴얼 실러버스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1, 2, 3, 4학년의 학년이라는 그 4학년 동안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그리고 어디서 머물지는지 이렇게 한 도표로 볼 수가 있게 되는 표인데요. 그래서 1학년 동안에는 혁신 기초 과정을 배우게 되고 제2의 국어를 2개의 제2의 국어를 배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럴 1학년 때는 서울에서 2학기를 보내게 됩니다. 전원이 같은 기숙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부터가 독특한데 학문으로 봤을 때는 전공 기초, 전공 필수 뭐 이런 과목들을 여러 가지 배웁니다. 캡스톤 세미나도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보다 이제 가장 쇼킹하면서도 진짜 혁신의 핵심은 바로 오른쪽인데요. 미네르바 미국의 대학처럼 어떤 각 학기를 세계 유명한 도시를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한 학기씩을 거기서 같이 머물면서 그 도시 핵심 문제를 해결하면서 역량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2학년에 1학기까지는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에 2학기부터 도쿄에서 일본 도쿄에서 한 학기를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RC라는 건 Residential Campus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 되게 안전 부분이 또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도쿄든 뭐 뉴욕이든 홍콩이든 모스크바든 뭐 서울이든 이 학생들의 전원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그런 레지던셜 거주할 수 있는 캠퍼스, 그러니까 레지던 캠퍼스라고 해서 수업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머물면 기숙사 생활인데 약간 기숙사 생활 안에서도 뭔가 그런 사이버 교육이며 그다음 아이들 소통할 수 있으며 토론할 수 있으며 이제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아이들은 머물게 되고 스터디 투어를 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 스터디 투어를 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 그 탐방 가서 놀랐던 게 태세대 탐방 가서 이렇게 했을 때 한 명 한 명만 그 실제 드는 비용이 어마무시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핏 들기로 이 실리콘밸리 스터디 투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학생 한 명당 7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어마어마한 재단의 어떤 그런 서포트가 또 있다라는 거. 한생 기업의 조창걸 회장님께서 여기 학교에 어떤 그런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교육 발전을 위해서 3,30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십니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3학년 때 뉴욕 한 학기,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 모스크바, 그리고 마지막 학기를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빅이라는 게 이게 바로 시빅 프로젝트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세대 커리큘럼의 크게 메인 커리큘럼 방향이 액티브 러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수동적 수업을 듣고 그냥 과제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탈피해서 수업 전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챌린지를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행으로 강의 영상도 듣고 읽기자료 선행을 해서 그래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태세 디지털 아카이브나 모크나 이제 그런 자료가 다 제공이 되고 실제 수업 중에는 학생 스튜던트 센터 되면서 교수님들이 인터넷으로 결국 다 접속이 돼서 만나겠죠. 태세라는 대학이 실제 200명의 학생이 정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입학하는데 100명이 한국 학생이고요. 100명은 인터내셔널 외국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수업과 진행 방식이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 중에는 core running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함께 학습을 해서 소그룹 활동, 그 다음에 당연히 디베이트, 디스커션 베이스 러닝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고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고 롤플레잉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미국에 10년 전에 그때에서 미국에서도 다 한창 진행 중인 그런 교육 방식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수업 후에는 자기의 역량을 cultivating 하는 거죠. 이 cultivating 단어를 제가 보자마자 와 진짜 역량에 포커스를 두었구나. 보통 교육의 능력 발달하면 developing, 뭐 improving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cultivating이란 건 실제 그 학생을 정말 식물을 재배해서 기르듯이 역량을 올리는 이제 그런 단어거든요. 역량을 발달시키는. 그래서 cultivating 단어가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읽기 자료, 그다음 사후 과제, 그다음 학습 성장에 대한 본인의 성찰, 역량 기반에 대한 피드백 제공하고 포트폴리오 이제 이런 거를 구성하는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미래형 캠퍼스를 사진을 보시면 정말 저도 신기했는데 이제 글로벌 캠퍼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메타버스 캠퍼스라는 게 있는데 가상 공간에서 학생들이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지금도 과연 어떨까 되게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실제 뭐 교육도 이루어지고 학생들 간의 어떤 교류도 이루어지고 뭐 공유 시설 및 혹시 학생 개인 공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형 캠퍼스 라이브 모델이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디지털 라이브러리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실제 태제대 본부에 있는 실제 모습들입니다. 영상 강의 편집실, 그 다음에 크로바키 스튜디오, 미디어월, 그 다음에 화상 세미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학기를 움직이는 거 있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지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하여 도쿄로, 그 다음에 뉴욕으로, 홍콩으로, 모스크바로, 그 다음 마지막에 서울로 도착을 하게 돼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 정말 글로벌을 다 체험하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혁신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교과 지원도 마찬가지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전문가가 정말 몇 인의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면서 학생들을 케어를 하는데요. 학생들의 자기 역량, 어떤 정체성 확립, 자기주도적인 학습, 이제 이런 것도 도와주고 사회적인 역량에서 팀 빌딩, 그다음 팀워크,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어떤 그런 거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인별로 관리를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심리 정서적. 또 의학에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했었는데 너무 사이버 공간으로만 이렇게 하면 실제 캠퍼스에서 또 만나면서 성취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지 못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심리적인 전문가들이 또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심리 정서적인 역량도 집중 케어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식, 어떤 글로벌 시민의식,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케어가 되고요. 이제 이 태제대라는 대학이 그러면 과연 등록금이 너무 비싸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금액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얼핏 제가 들었어요. 그 학기의 등록금을.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딱 들어서 느낌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이과대학 되게 비싸죠. 그냥 문과대학 있죠. 평범한 과의 문과대학 정도 수준의 학비를 내는 걸로 제가 느낌에 기억합니다. 그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어떤 한센기업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서포트를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재학 중에 받는 장학 지원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너무 쇼킹했던 건 졸업 후에 이 학생이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 학생이 진짜 글로벌 인재로 되기 위해서 재정적인 서포트가 필요한 아이라고 하면 적극 도와준다라는 거죠. 실제 창업을 할 때든 이 학생이 우수한 대학을 갔을 때든 뭐 NGO를 들어갔을 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재학 중과 졸업 후에 장학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제대의 어떤 입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요. 모집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명, 20명, 10명 그래서 이 세 가지 전형, 미래 전형, 자기혁신, 그 다음에 사회통합이라는 70, 20, 10 해서 총 100명의 국내 학생을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1단계는 서류평가로 4배수를 뽑아요. 태제 미래와 사회통합은.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에 들어가 이제 서류들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그룹 면접과 개별 면접인데,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했거든요, 총장님께.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이다. 그래서 서류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면접이란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혁신 인재 전형은 서류 단계로 100%에서 2배수를 뽑고 개별 면접으로 100%에서 1배수를 뽑는다고 합니다. 모집 일정은 이번에 9월달에 1기 첫 번째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한 이제 원서 접수와 그런 어떤 모집 일정을 타임테이블로 정리해 본 게 이렇습니다. 6월 15일 날에 접수를 하고 그래서 서류 평가 발표가 나고 그다음 면접은 7월 말쯤에 그래서 8월 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최종 합격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제출 기간에 이제 서류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공통 제출서를 보면 입학 지원서, 그다음 에세이를 제출하게 돼요. 근데 에세이 딱 듣자마자 그럼 내 애는 영어로 글을 못 쓰는데 여기 지원할 수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영어로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한글로 작성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면접 또한 영어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럼 영어라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는 거는 절대 합격, 불합격에 유불리에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생기부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회화고교 학생들도 입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지금부터는 과연 우리 태제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우리 플레어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 학생들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크게 저희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이것부터 해볼게요. 아마 태제대를 제가 설명을 했지만 아마 지금도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태제대 입학 설명회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6월 3일 날, 2차적으로 6월 10일 날 진행이 되고 두 개 다 7시. 두 설명회가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는 플레어학원 신관에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장소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대치동, 도곡로 이런 곳으로 오서 4층에 오시면 되고 주차를 만약에 하시게 되는 원하시는 경우는 그 강남 대치동에 보면은 그 도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도곡초등학교 옆에 공용 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오시면 아주 편하실 겁니다. 사전 예약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오셔야 되고요. 저희 학원에 전화하셔서 예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설명회는 1차 25명, 2차 25명, 그래서 총 50명의 학부모를 제가 뵙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혹시 학생이 같이 오고 싶다, 그럼 같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나라는 거는 태제대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입학 전형에서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다가오는 1기 학생이 입학하는 9월 태제대 입학에 어떤 준비를 우리가 플랜에서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첫 수업이 공교롭게도 파이널 코스를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시가 얼마 안 남은 나머지. 그래서 정말 이 커리큘럼을 짤 때 처음 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많은 제가 어떤 수정과 해서 저희만의 독특한 커리큘럼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크게 커리큘럼을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가르칠 텐데 영어라는 게 이제 어떤 수능이나 이런 것도 참 레벨이 다양한데 이런 4가지 영역, 말하는 거, 쓰는 거, 듣는 거, 리딩 같은 경우를 정말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마다 갖고 있는 편차가 정말 다양한 거죠. 그 범위 스콥 자체가 너무 넓을 텐데 그래서 레벨 테스트가 아주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은 6월 5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중반과 주말반 2가지를 제가 개설한 이유는 서울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겠지만 특히 태세대의 미래혁신적인 수업을 너무너무 열망하고 원하는데 지방에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중반은 월, 수요일 일주일에 2번입니다. 6시에서 10시. 그 다음에 주말반은 토요일날 하루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0시에서 1시, 그 다음에 2시에서 6시입니다. 개강은 주중반은 6월 12일 날, 그 다음에 주말반은 6월 17일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면접이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데 일단 1차의 4배수로 뽑는 서류 전형에서 일단 통과를 해야지만 이게 면접이라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전형에서 원하는 서류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서 이제 그 서류 부분에서 이제 합격할 수 있게끔 그 어떤 확률을 최대한 올리고자 합니다. 그 어떤 서류 전형에서 연관된 부분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플레온 안에 10분의 어떤 멘토 선생님들이 함께 하기로 저희가 같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서울대, 의대, 치대, 정치외교 아주 우수한 대학생들인데 이 정말 대학생들이지만 탑 오브 마운틴이에요. 정말 최고예요. 최고인지라 제가 너무너무 존경할 바가 많고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해안 그 다음에 어떤 독해 실력 어떤 책에 대한 어떤 백악한 지식들 그 다음 어떤 자기 표현력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아마 저보다도 아마 생기부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들어간 사람들 그렇게 해서 했던 그런 경험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본인의 경험치를 당연히 이제 서울대 방향이 아니라 태제대 방향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맞출 거죠. 그래서 생기부, 그 다음에 입학지원서, 그 다음에 에세이를 1대1로 컨설팅, 그리고 1대1로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에세이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영어로 써도 되고요. 한글말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다들 그 다음 퀘션은 영어라는 학생이 좀 뭔가 그래도 가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총장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하든지 간에 그 언어가 어떤 합격의 유불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소신껏 언어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토론 면접인데 이 면접이라는 것이 결국 합격의 핵심이고 이게 결국에는 합격의 어떤 그런 합격, 불합격을 결국 좌우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직접 이 면접이 결국에는 핵심이다라는 거를 총장님께서 직접 아주 피력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짤 때 제가 이제 이 부분은 한국에서 많이 연습했던 것보다 오히려 미국에서 석사할 때 했던 거를 최대한 기억 삼아 되돌리고 다시 책도 보고 이제 하면서 네 가지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태제대 면접이 실제 그룹 면접과 개별 면접 두 가지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면접하는 과정을 100% 녹화를 한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전문 심사단 패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다 심층으로 이제 분석을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면접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저희가 최대한 실전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예상 문제를 제가 발췌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프랙티스를 실제 그룹으로 혹은 인디비주얼로 연습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도 똑같이 그대로 녹화를 하고 이 녹화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1대1로 피드백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별 배경 제시, 키워드 빌드업인데 실제 말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스피킹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죠.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스피킹 능력이 유창하다고, 플루언트하다고 그러면 어떤 스피킹이 굉장히 막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계속 또 그렇지 않아요. 실제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에 연관된 background knowledge나 keywords나 이런 게 어느 정도로 학생이 갖고 있느냐? 이제 그거 부분이 실제 어떤 말하기 어떤 내용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또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배경 지식들, 그다음에 키워드를 연관된 그런 교재를 제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브레인스토밍은 실제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주제가 나에게 딱 왔을 때 그 생각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떠올리고 가지를 치고 어떤 생각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게 되게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가 미국에서 많이 했던 브레인스토밍 방법 한국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어떤 키워드를 들으면 어떤 이거에 대해서 뭐 면접에서 토론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뭔가 나왔을 때 그때 문득 이제 그 생각들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 그 키워드를 생각할 때 문득 그냥 말 그대로 스톰이 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문득 드는 생각 그 생각이 뭔가 아주 유의미하지 않아 하는 판단과 상관없이 그냥 드는 생각들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연습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셀프 리플렉션, 피어 리뷰는 제가 너무너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는 방식인데 제가 미국에서 한창 했던 방식이에요. 제가 우리 보통 글을 쓰면 에세이를 쓰면 한국 같으면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채점해 주시고 점수 그레이드 주시고 이게 끝이었다고 하면 제가 미국에서 했던 방식이 셀프 리플렉션 그래 피어 리뷰 방식입니다. 셀프 리플렉션은 자기 글에 대해서 자기 어떤 일련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건데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강점을 정말 객관적인 견지 안에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피어 리뷰라는 게 동료 집단 간의 어떤 리뷰인데 이 부분도 전 정말 좋았거든요. 영어로 당연히 말하면서 이렇게 너의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점이 좋았고 이런 부분이 보완점 필요해. 당연히 스피킹 늘어요. 학생이 글쓰를 읽어야 되니 리딩도 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써야 되니 라이팅도 늘어요. 여러 가지 역량이 같이 늘게 되죠. 그리고 토론 베이스로도 하다 보니 리스닝도 같이 늘게 되고 그래서 참 이 피어 리뷰라는 방식이 어떤 평가도 하면서 분석력, 크리티컬 아이디어, 그런 부분도 역량을 들면서 영어의 네 가지 역량까지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동원을 해서 저희가 면접본의 녹화본을 가지고 평가를 해볼 거고요. 제가 또 루브릭을 만들어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격도 합격인데 이제 태세대라는 커리큘럼이 실제 가서 영어로 100% 영어로 써보라고 영어로 듣고 영어로 토론하고 영어로 진행을 해요. 그럼 합격도 합격이지만 물론 영어적인 실력
왜냐하면 한글로도 이 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저렇게 이만저만해서 통과를 해서 합격을 했다 치지만 실제 가서 영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학생이 가서 생활을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학업이 진행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렇게 원했던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합격이지만 이 학생이 가서 생활할 수 있고 학업을 펼칠 수 있는 기본 영어적인 능력, 이제 역량 그거를 미리 기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어 4가지 영역의 실력에 대해서 부스트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짜봤습니다. 그래서 리딩, 어떤 면접의 예상 주제되는 지문들을 제가 또 발제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 연습하는 인텐시브 리딩으로 이어갈 거고 리스닝 같은 경우도 렉처를 듣는데 그냥 듣는다고 리스닝이 어떤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달 만에 딱 되니까 거짓말하는 것처럼 귀가 갑자기 뻥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던 게 뭔가 많은 양을 그냥 무조건 들었다? 이건 아니고요. 실제 렉처를 들을 때 미리 예습을 해갖고 어떤 컨텐츠에 대한 베이스가 기본 있을 때 그 강의가 굉장히 귀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관련된 어휘들이 들어가고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연계되면서 리스닝이 이렇게 조화롭게 되면서 이 리스닝이 편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듣는 텀들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그 전에 놓쳤던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다 들릴 수 있고 문맥상 다 무슨 말인지 캐치업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할 때 제가 실제 강의 들을 때 노트 테이킹을 정말 많이 연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많이 도움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연습을 시킬 겁니다. 스피킹은 당연히 자유주제 말하기 혹은 또 프레젠테이션 주제별로 그다음에 그룹 디스커션이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팅은 에세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1대1로 첨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프 리플렉션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피어 리뷰라는 방식을 또 동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 플레온 학원에서 이렇게 태제대에 입학 준비를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커리큘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마무리 영상에 이제 멘트를 제가 하게 됐는데 이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PPT를 구성하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요. 그래서 무슨 임팩트를 남기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야 될까 싶었는데 그냥 진솔하게 내 마음을 담자였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진실대로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약속은 최고가 최고를 만듭니다 라는 말을 쑥스럽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어를 누구보다 잘하고 싶었던 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미국에 가서 정말 하루에 2끼를 6개월 정도를 김밥을 먹었어요. 하루에 2끼를 밥 먹는 시간도 줄이고 싶었고 식당을 찾는 시간도 줄이고 싶었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 귀한 곳에 와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시간이다. 이게 하루가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계를 보면은 마음이 설렜었어요. 그러니까 설렘 마음을 가지고 김밥을 쌌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열망하면서 정말 그렇게 영어 실력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많이 또 박사 공부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어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서 태제대 어떤 입학 준비, 기본 내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일기 학생인 만큼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담아서 최고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제대 합격의 꿈 플레온 조원장이 현실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